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있어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요. 참사 수습과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논의,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상황인지라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일어났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대한 그런 이제 관련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무안에서 이제 현장 최고위를 이제 열었는데요. 당내 사고 대책위를 통한 수습 방안, 그리고 여당과의 협조 계획,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먼저 불의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운 가족들을 잃게 된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유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당의 그 전라남도 도당이 무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 사고가 발생된. 그래서 현장 지도부가 오늘 내려가서 현장 추적을 거기서 했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고 현장을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서 또 유례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 사고가 발생된 후에 주철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위를 구성하고 이 해당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이니까 네. 국토교통위의 맹성규 위원장을 상황실장, 또 수사라든가 이것들을 진행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기관이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인 신정훈 위원장이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위를 구성해서, 지금은 뭐 진상을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또 피해 대책, 또 이런 것들을 조속히 수습하고 있고, 또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토위에서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부를 불러서 사고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더 굳건히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큰 틀로 보면 선 위로, 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이렇게 이제 큰 틀로 세워놨군요. 알겠습니다. 네, 국토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의원님께서 상임위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이시고요. 또 지역구가 전북 익산으로 무안과 또 같은 호남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국회 차원에서 좀 어떤 논의들이 이어지면 좋을지 본인이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어제 그 피해자 중에 우리 익산에서도 그 따님이 어머님을 효도관광 보낸다고 보내셨는데 두 분이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은 사고가 완전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류가 그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이 마비돼서 이렇게 발생됐다고 합니다. 뭐 이게 사실은 놀러 가는 조류를 어떻게 잡느냐, 그렇게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자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조류를 감지하는 시스템,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되게 되니까 지방 공항이나 이런 데는 시설도 미비하고 인원도 적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시설들이 갖춰졌다고 하면 아무리 새가 놀러 왔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전반적인 지방공항의 시스템과 여건을 다 검토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투여된다 하더라도 안전한 시설을 개조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특히 무안공항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이 활주로 길이가 2,7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얘기가 예전부터 문제됐고, 사실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걸 3,200m로 늘리기 위한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 이런 것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철저히
규명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대한 이제 국내 인천공항 같이 지방의 이제 그 작은 공항도 조류 사고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 그런 이제 보안 대책이 굉장히 그 시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주 항공 여객기 이제 참사가 탄핵 정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7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헌재가 이제 탄핵 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를 한 건데요. 우선 변론 준비 기일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날 변론기일이 소법정에 정해졌기 때문에 인원수를 제한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정청래 단장하고 간사 두 분만 다녀오셨고 저는 사실은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 나와 있는 전체 과정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재판을 하면 이 재판장과 양 당사자들이 자기 주장이 옳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쟁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증거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또 내란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주심 판사와 수명법관이 나와가지고 원고 측은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증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피고 측의 답변을 듣는 과정이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저도 이번 준비 기일이 진행된 걸 잘 지켜봤는데 우리 원고 측에서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는데 사실은 대통령 측은 사실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 나와가지고 준비 기일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일에는 대통령 측이 성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나와서 빨리 준비 기일이 마치고 본 변론 기일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 국가의 비상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방청 신청을 한 이제 국민이 이제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예. 굉장히 관심을 많이 이제 받았는데요. 이날 헌법재판소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그 자리를 직접까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들 그렇게 들었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를 지켜보면 정말 국민들이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는 찬성과 반대 측인 또 목소리가 크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준비기일뿐만 아니라 변론기일 때 그렇게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불상사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해야 할 거고 사실은 그래서 빨리 진행해서 빠른 시일에 마치는 것이 국가 안정과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탄핵 소추의 적법성을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측컨대 탄핵안이 1차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가 됐었고 2차 표결에서 다시 이렇게 의결된 과정을 따지겠다 이렇게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송달 과정도 이것은 적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저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내용을 잘 검토해 보면 이번 사유는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은 어떻게 하든지 재판기를 지연하고 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탄핵의 국회에서 행위는 탄핵 소추 행위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기법에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이행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자주 사실은 이러한 정치 행위들이 헌재에 제기되긴 하지만 헌재의 경우에는 국기법에 정한 절차만 따랐을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두 번에 걸친 탄핵 절차가 우리 국기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에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송달의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니까 발송 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고지를 하고 네. 송달한 걸로 간주했는데 그걸 판단하는 헌재에서 그 절차적 위법성을 얼마나 따지고 했겠습니까? 근데 뻔한 거 명백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저는 네. 그걸 가지고 적법성이라든가 이걸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지연책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국회에서 이제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면 헌법상 17개 조항 위반 그리고 8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쟁점으로 좀 압축이 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 준비기일에 그 주심 판사님이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첩된 것들은 다 정리를 하셔서 그런데 헌재에서 논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이라든가 내란 행위가 법률에 어느 조항에 위반되느냐 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에 헌법 기본 질서에 어떻게 위반되는 거냐 해서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집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정리된 것이 일단 4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맞는 것이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계엄 사령관이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한 포고령이 헌법에 맞는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기 활동을 방해한 행위. 네.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그럼 네 번째는 군대를 동원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서버를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독립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고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냐. 네. 이 부분. 다섯 번째는 유연 위법한 계엄 선포에 따른 군대 동원 행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판단하겠다라고 했고 우리 소추인 측에서는 여기에 빠진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한 게 있지만 재판장을 체포하려는 행위. 전 대법원장과 이재명 재판한 재판장이라든가 몇몇 재판관을 체포하는 행위는 어디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저희 소추인 측에서 더 검토해서 추후에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크게 쟁점으로는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인 측이나 피소인 측에서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 4개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공조본의 수사가 헌재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직접 헌재에 나와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주장인데 자, 이 앞으로 법적 다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변수가 있을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사법고시 기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예전에 헌법재는 우리 윤 대통령의 인식하는 것과 같이 대통령의 계엄이라든가 주의 국회 결정이 통치행위다. 이것은 법이 관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헌법 체계 주류였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 뒤로는 지금은 거의 헌법에서 통치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학설이 없습니다. 통치행위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대신 대법원이 네. 예전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통치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치행위는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법적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통치행위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자기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행사하는 통치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적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것도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준비 기일이 이제 1월 3일입니다. 예.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예. 되겠네요. 윤 대통령 측에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고 헌재는 신속한 진행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협조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탄핵소추단이 예상하고 있는 심리 일정 그리고 결론이 나오는 그 일정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심리를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집중 심리로. 네. 이번은 아마 다음 정도면 준비기일 절차는 저는 마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변론기일 네. 정도면 크게 쟁점이 없기 때문에 증거 채택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맞을 거고, 그러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심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행위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국정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간단합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TV로 다 생중계되는 거예요. 그때 비상계엄이 우리 헌법에 맞게 선포됐는지, 그리고 그걸 하는 절차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논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어도 2월 말 정도는 저는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대통령 측에서 지연책을 편다 하더라도 저는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그 과거와 비교해가지고 또 이번 탄핵 심판과 살짝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소추단에도 드셨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의 탄핵 소추 네. 팀단장이기 때문에 네. 직접 그래. 네, 네. 지금 또 다시 이렇게 탄핵 소추단에 되시게 되셨는데, 그 임하는 좀 심경과 각오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마음이 좀 바뀌시거나 좀 이번에 좀 진짜 어떤 가슴이 걸 해야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아프고 메어져요. 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할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행위보다는 그 당시에는 최순실의 행위가 훨씬 더 컸는데, 그게 모든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사실은 촛불로 닮아치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우리 국토를 지키라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단 점령하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국민에게 촛불을 겨눴어요. 저는 이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죄송하다 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이게 완전히 대통령은 전혀 반성도 없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 세력들이 있어요. 또 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런 정도는 그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국격이 떨어지는가에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지금 뭐 국가의 신인들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적 기본 절차 하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만이 적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아직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는 우리 국가가 정말 파탄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내일이 올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예. 탄핵 전국에 또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제 겹치면서 연말을 맞는 국민들이 정말 심정이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런 국민들께 의원님께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지역을 못 내려갔다가 먼저 주말에 내려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멀리 떨어진 사람도 저를 찾아와가지고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말고 나라 똑바로 세우고 내려와라. 탄핵 절차 다 하고. 그리고 울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은. 네. 근데 경기도 어렵지. 이 내란 사태 일어났지. 여기다가 또 무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 차려도 사실 힘들 판에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하는 것들은 저는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입이 10개라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위기에 처할 때, 어려울 때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와서 네.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힘드셔도 참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전국 현안 때문에 지역구도 내려가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시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뭐 지역 구민 뭐 포함해서 신년 인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하여튼 비온 데에 땅이 굳건해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과 더 정을 나누고 네.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를 보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국민 여러분. 네, 국회의장께서 뭐 희망은 힘이 세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희망의 힘을 저희도 믿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